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의 친선 경기에서 클롭 감독이 김민재의 플레이에 대해 남긴 평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리버풀의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나왔던 이 패스 때문이에요. 김민재가 찌른 이 패스가 그대로 연결되면서 리버풀의 실점으로 이어졌는데요. 클롭 감독은 이 패스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는 여길 맡고 있는 마팁과 아놀드가 좀 더 잘 반응했어야 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 패스는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이상의 극찬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에서 클롭 감독은 김민재라는 이름을 딱 집어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허용한 첫 골에서 나온 패스에 대해 말을 한 건데 그게 김민재가 찌른 패스였던 거죠. 솔직히 적장인 클롭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김민재가 찌른 패스냐 아니냐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김민재가 아니라 데리우트나 우파메카노 같은 선수가 찔렀어도 똑같이 막을 수가 없는 패스라고 평가했을 거예요. 그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매우 훌륭한 패스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패스의 중요성은 양 팀의 구도 상황을 봤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전반전에 뮌헨의 상황이 썩 좋지 못했었어요. 리버풀이 쳐놓은 덧 때문에 전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보시면 지금 뮌헨은 센터백들 앞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 형태죠. 여기에서 리버풀은 이 중앙 미드필더들을 최대한 꽁꽁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표시하자면 대략 이런 모습인데 거의 여차하면 순식간에 5명이 둘러쌀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측면에 있는 풀백한테 넘기자니 그것도 윙어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긴 힘들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통해 보면 더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2명의 중미들한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바르한테 넘기자니 이 선수한테도 조타가 너무 가까이 붙은 상황이죠. 그래서 볼을 줄 때가 딱히 마땅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일단 라이머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볼을 주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스타트를 끊고 있는 선수가 하나 보이죠. 소보슬라이가 냅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라이머가 볼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파메카노한테 백패스를 넘겼는데 이렇게 볼을 뒤로 돌리니까 그 패스 결을 따라서 소보슬라이가 그대로 우파메카노한테까지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라이머의 앞을 차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넘겨주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시간을 끌리면 자기 자신조차도 볼을 빼앗길 위기에 놓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여유가 있는 김민재한테 다시 돌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다른 리버풀 선수들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이렇게 전반까지 압박을 하려고 스타트를 끊으니까 다른 선수들도 이걸 보고서 바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죠?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잡는 시점엔 이제 학포까지도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생각 없이 막 튀어나간 게 아니라 키미의 앞을 차단하는 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볼을 줄 옵션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설령 어찌 키미에한테 볼이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뒤에서 맥칼리스터가 압박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백패스를 제외하면 그나마 측면에 있는 알퐁소가 볼을 줄 만한 옵션이긴 했는데 살라가 그걸 알고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더 측면으로 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알폰소가 이걸 받지 못한 채 볼이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서 소유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이게 리버풀이 뮌헨한테 쳐놓은 덧치였어요. 이걸 뚫어내는 것에 뮌헨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일단 중미들한테 넘기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도 굳이 라이머한테 볼을 넘기더군요. 이번에도 뺏기진 않았지만 바로 다시 백패스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패스결을 따라서 압박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다시 후반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의 반복이었어요. 이러니까 투엘 감독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스코어가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건데 전개가 워낙 답답하게 흘러가니까 경기력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김민재의 존재였어요. 지금도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상황 자체는 라인이 좀 올라간 위치일 뿐이지 아까와 비슷합니다. 센터백은 일단 그대로 두되 중앙 미드필더들은 확실하게 잡아두자. 그런 컨셉이죠. 아무래도 중미들이 확실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파메카노가 중미한테 투입하지 않고 바로 김민재한테 백패스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백패스가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리버풀 선수들이 쫙 하고 올라오면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까지의 흐름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준 김민재의 대응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리버풀 선수들이 죄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둔 채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뒤로 넘어오는 롱패스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걸 막으러 가기 위해서는 몸을 180도 돌려서 돌아가야 됐거든요. 덕분에 파버르가 꽤 괜찮은 위치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비록 조타가 정말 재빠르게 돌아오면서 이 공격이 성공이 되진 못했지만 리버풀이 쳐놓은 덫을 회피하고 높은 위치까지 볼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패스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이전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리버풀에 대해 말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리버풀의 압박을 벗겨내면 그 다음에는 반다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는 롱볼을 때려서 60야드 앞에 있는 살라에게 패스를 주죠. 리버풀이 우리 압박을 벗겨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퀄리티란 것입니다. 이번에 김민재가 보여준 게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시스트 장면도 상황이 약간 다를 뿐이지 맥을 같이 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은 라이머로부터 김민재한테 이렇게 대각선 방향 백패스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리버풀 전방 선수들의 위치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패스에 맞춰서 압박을 바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중미들은 꽉 잡혀있고 알폰소한테도 살라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근처에 볼을 줄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여기에서 김민재가 우파메카노한테 넘기거나 했다면 아까의 반복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민재는 바로 롱패스를 때리면서 전개를 이어갔습니다. 리버풀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게 어째서 통했냐는 건데, 아까 김민재가 라이머로부터 대각선 방향의 백패스를 받았다고 했죠. 즉 방금까지는 라이머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도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쏠려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라이머의 반대 방향에 있는 윙어인 그나브리한테는 일시적으로 공간이 허용됐었습니다. 김민재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여기에서 공간을 확보한 그나브리가 침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가 아직 재정비를 완료하기 전에 빠르게 여기 지역을 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롭 감독은 아놀드와 마팁의 대응이 약간 아쉬웠다고 했던 겁니다. 라이머로부터 김민재에게 백패스가 가는 시점에 좀 더 빠르게 재정비를 완료했다면 그나브리가 침투하는 걸 잡아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럼에도 이 패스에 대해 누구라도 막기 힘들 거라고 첨언했던 것은 패스의 강도나 볼을 보는 위치가 절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패스가 너무 길게 나갔다면 골키퍼인 알리송한테 걸렸겠죠.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수비수와 경합이 벌어질 뿐더러 침투 자체도 힘들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너무 측면으로 보냈다면 그나브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히 조절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세기로 적당히 측면도 아니고 중앙도 아닌 딱 받기 좋은 위치로 볼을 보낸다.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기 힘든 패스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에 터뜨린 추격골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한다는 의미에서도 참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